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을 낭독하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이 지은 책이고요. 스노우폭스 북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군주자적과 질환지교란 말이 있다. 군주자적은 중국 서진의 학자 부연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에 있는 구절이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소리가 고르면 음향도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곧아진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 중에 질환지교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대로 옮기면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다. 일맥상통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제자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셨다. 그러고는 그것이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제자가 말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걸으시다 길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줄이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생선을 감싸던 줄 같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른 뿌리니라. 법구 비유경의 쌍서품에 있는 말이다. 수어지교, 관포지교, 문경지교, 교칠지교, 마격지우, 금란지계, 배가절현, 중마지우 등도 모두 친구를 사귐에 있어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들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거주지를 자주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새로운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은 갈림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바뀐다. 인연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다. 인연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게 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게 만든다. 불교의 인과법 또는 인연법이란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서 연기법은 우주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 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연기는 불교의 근본 진리며 불교에 의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룬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며 우주의 법칙 또는 우주적 진리로서의 의미도 들어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인연의 법에 따라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인연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본이다. 내가 가진 모든 사고, 언어, 행동, 가치, 물건, 재산은 모두 인연의 결과다. 그렇다. 그 모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생성된 것들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함부로 사귀지 않으며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결과니 의롭고 믿을만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주변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인연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당신은 누구와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곧 나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여기는 그 관점, 그 마인드로 상대를 봅니다. 또한 그는 나입니다. 그녀 또한 나를 보면서 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서 읽어드린 내용처럼 공자, 부다의 말씀, 그리고 많은 성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 그 느낌, 그 영향이 자신에게 옵니다.
자기도 모른 채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닮았다, 연인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가 섞인 부모-자식 관계, 형제 관계에서 닮은 것은 당연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적인 동질성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남녀, 서로 다른 시간을 오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닮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연법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만난 것입니다. 갖고 있는 업의 힘, 과거로부터, 전생으로부터 가져온 그 업의 영향으로 자석처럼 끌렸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평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가깝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인연이 된다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서로 공명이 되고 동조가 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헤어지거나 거리를 두고 서로 깊게 인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깊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점점 가까워지고 영향을 주고 닮게 된 것입니다. 옛날,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만났다가도 헤어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것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모두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좋은 인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연법은 자신의 의지, 마음,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권한과 그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봉건사회, 계급사회에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함께한 연인이나 부부 간에도 아니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고 또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자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지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 인연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보,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하고
사유도 하고 경험도 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에 들고 그 평온한 가운데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